당신이 아픈 이유, 그동안 살아온 인생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한의사 조성환입니다. 얼굴에 갑작스럽게 전기가 통하는 듯한 극심한 통증, 한순간에 찾아와 일상을 마비시키는 고통, 세수도 양치질도 심지어 말을 하는 것조차 두려워질 만큼 견디기 힘든 이 질환은 자살성 통증이라고 불릴 정도로 고통이 극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3차 신경통의 실체입니다. 그동안 3차 신경통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오면서 저는 이 병이 환자들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정확한 원인을 찾기 어렵고 이에 따라 확실한 치료법이 무엇인지도 판단하기가 참 어렵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다소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질환일지라도 그 원인을 정확히 찾아 알맞은 치료를 진행했을 때 호전되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을 알고 싸워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3차 신경통에 대해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차 신경통이란 무엇인지,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환자분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차 신경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뇌신경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에는 총 12쌍의 뇌신경이 있습니다. 이들은 뇌에서 직접 나와 얼굴과 목 부위의 감각과 움직임을 담당하는 신경입니다. 그중 5번째 뇌신경인 3차 신경은 우리 얼굴의 감각을 담당하는 가장 큰 뇌신경으로 이 3차 신경에 문제가 생겨 통증이 유발되는 것이 바로 3차 신경통입니다. 3차 신경은 뇌간에서 시작해 3개의 주요 가지로 나뉘어 얼굴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첫 번째 가지는 안분지라고 불리며 이마, 눈, 코의 윗부분을 담당합니다. 두 번째 가지인 상악분지는 뺨, 코의 아랫부분, 윗입술, 윗잇몸, 상악치아를 담당하고 세 번째 가지인 하악분지는 턱, 아랫입술, 아랫잇몸, 하악치아, 혀의 일부를 담당하게 됩니다. 3차 신경통이 발생하면 대개 이 중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에서 전기가 통하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갑자기 발생합니다. 임상에서는 대부분 상악분지와 하악분지에서 통증이 발생하며 안분지에만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들을 보면 한 50% 정도는 하악분지, 30%는 상악분지, 그리고 20% 정도는 두 분지 모두에서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럼 3차 신경통은 도대체 왜 생길까요? 교과서에서 3차 신경통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꼽는 것은 혈관신경 압박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 뇌 안에서 혈관이 3차 신경을 압박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상소뇌동맥이라는 혈관이 뇌간 근처에서 3차 신경의 뿌리 부분을 누르게 되면 이 부위에서 신경의 보호막이 손상됩니다. 이것은 마치 전선의 피복이 벗겨져 누전이 일어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원래는 통증을 유발하지 않을 가벼운 자극, 예를 들어 얼굴 만지기, 찝기 같은 동작들이 갑자기 극심한 통증 신호로 변환되어 뇌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원인도 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신경계 질환, 종양, 외상, 감염 등도 3차 신경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질환에 의해 3차 신경이 유발되는 경우를 비전형적 3차 신경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생각보다 많은 3차 신경통 환자들에게서 뚜렷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까 혈관 신경 압박이 주된 원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MRI를 찍어봐도 실제 증상을 유발하는 의미 있는 혈관 압박이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 불명의 3차 신경통으로 진단받아 환자분들의 걱정이 더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럼 3차 신경통이라고 알 수 있는 주요 증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전기가 통하는 듯한 갑작스럽고 극심한 통증입니다. 이 통증은 보통 얼굴 한쪽에 국한되어 나타나며 3차 신경이 분포하는 영역인 이마, 눈 주위, 뺨, 입술, 턱, 잇몸 등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통증이 발작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짧게는 몇 초, 길게는 2분 내외로 지속되고요.
그 강도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이를 번개 같은 통증 혹은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합니다. 3차 신경통의 또 다른 특징은 명확한 유발 요인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얼굴을 가볍게 만지거나 양치질, 세수, 화장, 면도와 같은 일상적인 활동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말을 하거나 씹거나 바람이 얼굴에 스치는 것만으로도 심한 통증이 유발될 수 있어서 환자분들은 이러한 활동을 피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런 유발점은 얼굴의 특정 부위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특성은 3차 신경통 환자들은 통증 발작과 발작 사이에 완전히 통증이 아예 없는 기간이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분들은 입을 벌리지만 않으면 아예 아픔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자분들조차도 입을 벌리기만 하면 혹은 뺨에 손을 대기만 하면 여지없이 통증이 번개 트지듯 발생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듣고 나면 나도 3차 신경통일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스스로의 증상을 체크해 보실 수 있는 질문들을 준비해 봤으니 한번 본인의 증상과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통증의 성격입니다. 전기가 통하는 듯한 또는 번개처럼 찌르는 듯한 강렬한 통증인가요? 두 번째, 통증 지속 시간입니다. 통증이 대개 수초에서 2분 이내로 짧게 지속되나요? 세 번째, 통증의 위치입니다. 얼굴 한쪽 부위, 이마, 눈 주위, 뺨, 턱, 입 주변에만 통증이 있는 게 맞습니까? 4번, 유발 요인입니다. 얼굴 씻기, 양치질, 음식 씹기, 말하기, 차가운 바람이 얼굴에 닿을 때, 얼굴의 특정 부위를 만질 때, 이런 상황에서 통증이 심해지는 게 맞나요? 다섯 번째, 통증이 발작적으로 나타났다가 완전히 사라지는 패턴이 있습니까? 여섯 번째, 통증 발작 사이에 완전히 통증이 없는 기간이 있을까요? 일곱 번째, 테그레톨, 카마제핀, 트리렙탈 같은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을 때 통증이 실제로 줄어드나요? 만약 이 7가지 질문 중에 4개 이상의 예라고 대답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3차 신경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현대의학에서는 3차 신경통을 주로 어떻게 치료할까요? 우선적으로 약물 치료를 첫 번째 옵션으로 시도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물은 테그레톨이라는 이름의 카르마바제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약입니다. 이 약은 과민해진 신경의 전기 신호를 안정화시켜서 통증을 줄여주는 원리입니다. 대개 환자분들은 처음에 적은 용량으로 시작하게 되고요. 점차 통증이 안 잡힐 때마다 용량을 늘려가며 복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에게서 어지러움, 졸림, 메스꺼움, 피부 발진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요. 장기 복용 시에는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서 건강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테그레톨 외에도 트리렙탈이라는 옥스카르바제펜이라는 성분명의 약물도 많이 사용됩니다. 이 약은 테그레톨과 비슷한 효과를 보이면서도 부작용은 조금 더 적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외에도 리리카, 뉴론틴 같은 약물들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약물 치료로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중 가장 효과적으로 알려진 것이 미세혈관 감압술입니다. 이 수술은 두개골을 열고 신경을 압박하는 혈관을 확인한 후 둘 사이에 작은 쿠션을 넣어서 분리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기법은 비교적 큰 수술이기 때문에 여러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으니 잘 알아보고 수술을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술이 부담스러운 환자분들을 위해 감마 나이프 방사선 수술이라는 비침습적 방법도 있습니다. 칼을 대지 않고 방사선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약간 좀 걸릴 수 있지만 입원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주파 열응고법, 글리세롤 주사, 풍선 미세 압박술 등 다양한 시술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입니다. 3차 신경의 한의학적 치료, 특히 한약 치료에 대해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약물이나 수술적 치료로 잘 해결되지 않는 3차 신경통 환자들이 한의원을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연 한의학은 이 고통스러운 질환을
어떻게 바라보고 치료할까요? 한의학 고전에는 3차 신경통이라는 현대의학 용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얼굴의 심한 통증을 설명하는 측두통, 안면통, 두풍, 두통 등의 병증으로 3차 신경통과 비슷한 증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명나라의 의학서적인 의학인문을 보면요, 풍사가 경락을 침입하여 얼굴 한쪽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는데 마치 침으로 찌르는 듯하고 번개처럼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건 정말 3차 신경통의 특징적인 증상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청나라의 의종금감이라는 책에서는요, 안면부 통증이 날카롭고 쑤시며 갑자기 발작하듯 생겼다가 사라지며 찬바람이나 세수할 때 더욱 심해진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 현대의학에 설명하는 3차 신경의 특징과 매우 유사한 본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조선시대 의학서적 동의보감에서는요, 두풍과 두통편에서 얼굴 부위의 극심한 통증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원인에 따라 다양한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헌들을 바탕으로 현대 한의학에서는 3차 신경통을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같은 질환이라도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 접근할수록 환자의 체질과 증상에 맞춘 치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 풍열형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이고요. 통증이 예리하고 발작적이며 얼굴이 붉고 열감이 있는 환자분들입니다. 이 환자분들은 주로 성격이 급하고 열이 많은 체질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청상방풍탕이나 황련해독탕 같은 처방을 사용해서 열을 내리고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혈정체형입니다. 오래된 통증이나 외상 후에 발생하고요, 야간에 더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유형은 현대의학의 혈관 신경압박 이론과도 연관성이 높습니다. 처방으로는 통락활혈탕이나 혈부추거탕을 이용해서 어혈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기혈허약형입니다. 주로 노년층이나 만성질환자에게 나타나고요. 만성적이고 옅은 통증, 얼굴이 창백하고 쉽게 나타나는 피로감이 특징입니다. 이런 환자분들에게는 보혈안신탕이나 십전대보탕 같은 처방으로 기혈을 보충해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처방들은 통증 완화와 함께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개선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죠. 마지막 4번째는 간양상항형입니다. 현대인에게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고요. 스트레스와 감정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 발생하게 되는 병증입니다. 통증과 함께 두통, 어지럼증, 불면증이 동반되곤 합니다. 이런 경우 천마구등음이나 평간정풍탕을 사용해 신경을 진정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한의학에서도 3차 신경통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고 이에 따른 해결책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약물이나 수술 치료로 효과가 없다고 절망하지 마시고요. 한의학적 치료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3차 신경통 환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치료법이 효과가 없다면 다른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개인마다 효과적인 치료법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최적의 치료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통증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3차 신경통과의 싸움에서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한의사 조성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